예, 저희가 준비한 5위는 바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땡큐.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대정부 질문 얘기인데요. 오늘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김의겸 얘기를 잠시 뒤에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단에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도 과하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됩니다. 쭉 봤는데 일단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도 한동훈 장관의 판정승입니까? 글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승패를 논하기엔 좀 애매한 지점은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렇게 거친 공세를 한동훈 장관이 정말 아주 능수능란한 화법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래요. 본질을 갖다가 물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 태도라든가 답변의 구조 이런 걸 놓고 부적절하고 매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하고 나와서 공격을 해도 좀 부족할 판에 한동훈 장관의 임기응변이 매우 능한 걸 알면서도 저렇게 말꼬리 잡기로 질부 대정부 질의장에서 불러내서 하면은 전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뭐 국정감사 같은 인사청문회 같은 장을 펼쳐줘도 헛손질이 나오는 민주당 상황에서 저렇게 대정부 질의에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어록이라든가 말 가지고 저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수에 말려드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책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책이다. 네. 좀 공격이 좀 낮은 수준이다. 예. 여론조사 왜 안 빼달라고 하냐? 반기문 전 총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처럼. 저에 대해서 좀 과하게 관심을 갖는다. 장관직 포함해서 모든 걸 걸겠다면서 직을 걸었는데 사실 직을 걸겠다고 먼저 얘기한 건 김의겸 의원이었고 직 걸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먼저. 발끈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인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근데 이제 김인석 의원은 뭐 사과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지엽적이고 또 본질을 벗어난다는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겸허하게 동의하고요. 또 뭐 입에 좀 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또 하는 거 보고 좀 저 자신도 반성이 되고 하기는 한데 그러나 그것과의 별개로 또 한동훈 장관의 자세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똑똑하죠. 그러나 한동훈 장관 개인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과 또 학력을 가진 검찰과 법무부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원들과의 비교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 태도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귀찮고 성가시고 때에 따라서는 좀 무식한 사람들을 자기가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본인이 한때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법무부가 정말 힘이 가장 센 부처인데다가 거기다가 인사 라인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 그리고 또 대통령 내외의 또 각별한 신임 이런 게 겹쳐가지고 아마 뭐 저는 어떤 표현에는 검찰국왕의 소통형이다. 검찰국왕의 소통형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검사님들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부장검사 정도 되면은 국회의원들 하기를 좀 우습게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심심찮게 들었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엘리트식과 권위의식이 몸에 배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똑똑한 분이시니까 조금 더 자중하고 겸손하시면 훨씬 좋겠다. 특히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태도 부분만 지적을 하시네요.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바로 반격을 못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좀 왜 사과를 안 하냐라는 걸 한 장관이 바로 김민석 의원에게 맞받으셨는데 앞서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틀 전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요. 돈벌이 혹은 뭐 남는 장사 이런 표현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김의겸 의원을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청담 뭐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뭐 더탐사는 뭐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가짜 뉴스고 그걸로 돈벌이를 했다. 뭐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팩트가 틀립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도 참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돈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남는 장사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있는 게 정치 후원금 아닙니까? 네. 한동훈 장관의 어떤 고유한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을 쭉 듣고 여기 있는 그래픽을 쭉 보니까 조수진 의원, 네. 김의겸 의원 후원금이 언제 많이 들어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 실제로 뭐 그게 정말 한동훈 장관이 본인에게 10억 고발한 이후에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바라보고 장관이 대응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우선 작년 10월 24일 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할 때 제가 김의겸 의원 맞은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국정조사 자리였어요. 국정조사에서 장관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이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후원금이 마감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또 팩트라고 주장을 해요. 예. 김의겸 의원이 과연 팩트,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을지 전 참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우스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만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예. 모두 입장을 유보하겠다고만 그래요. 정치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슬픕니다. 이건 마치 뭐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정치 후원금에 이걸 또 악의적인 프레임을 한동훈 장관이 씌워서 내가 돈 많이 받는 게 가짜뉴스 뿌려서 돈벌이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것을 프레임이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남는 장사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 워딩을 보면 가짜 뉴스로 이제 돈벌이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다. 이게 왜 정확한 표현이냐면 첫째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이 말은 이제 결국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은 이제 어차피 강성 지지층들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김의겸 이분이 비례로 아마 들어왔죠. 다음에 아마 지역 본인이 뭐 군산이든 어디든 공천을 이렇게 노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번 이런 게 그 가짜 뉴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천이 거의 보장될 수도 있는 이런 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그건 모릅니다. 너무 나가지 예. 마시고 일단 오히려 말씀해 이게 주세요. 강성 지지층들은 너무- 환호하고 있으니 예.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남는 장사 아닌가 이런 지적이 가능하고 예.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정치 후원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죠.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으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는. 근데 갑자기 가짜뉴스 덧탐사하면서 또 이게 소송 당했다 하면서 돈이 막 후원금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정치 활동에 쓰는 개인 돈, 뭐 식사비라든지 결국 본인이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것도 저는 남는 장사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아주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한 지적이고 이걸 이게 김의겸 의원이 이게 공개하는 게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단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더 탐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직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요. 실제로 그런 의심을 갖는 것도 또 과도할 수 있으니까요. 예,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예. 김의겸 의원이 하신 저런 이제 그 가령 근거 없는 좀 그런 강한 그런 폭로 같은 그런데 좀 열광할 수도 있고 또 후원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국의 장관께서 청담동 의혹으로 후원금 채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자중하셔야 된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오늘도 대정질문에서 제가 방송 전에도 뭐 여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불러서 연단에 많이 등장을 하던데 내일도 아마 한동훈 장관 관련 이슈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